마케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생각보다는 나한테 기회가 왔어 라는 거에 너무 들떠 있는 건 거죠. 그리고 그것을 온라인에 올려만 놓으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안 되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반드시 하고 온라인 시장에 들어오시는 것을 꼭 하셔야 됩니다. 온라인에 들어와서 누군가는 금세 돈을 벌고 누군가는 놀랍게 시간만 쓰고 비용만 쓰는데 돈을 벌기는커녕 돈을 까먹기 시작해요. 온라인에서 실패하는 사람들, 돈을 날리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3가지 정리해드리면서 이것을 방지하려면 뭘 해야 되는지까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께 피가 되고 돈이 되는 정보일 거니까 꼭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랄게요. 첫 번째는 그냥 좋아서 한다. 그걸로만 되는 건 아니에요. 좋아하는 걸로 돈 버는 거라 그랬어. 이 말을 1차원적으로 받아들이고 진짜 그냥 좋아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걸로 돈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저도 여러분들께 영상을 통해서 좋아하는 게 돈이 되는 세상입니다 라고 말을 한 적이 있지만 좋아하는 것이 곧 돈이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요리를 좋아한다고 칩시다. 좋아하는 요리를 계속 온라인에 올려요. 그리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요리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인스타가 성장을 하고 비즈니스를 진행하면서 돈을 많이 벌게 돼요. 둘 다 좋아하는 요리를 한 건 똑같은 건데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후자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함으로써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돈을 벌 건지에 대해서 점점 더 구체화되는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냥 요리를 하는 게 좋으니까 올리자 이걸 반복하면 요리가 그냥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인스타가 되겠죠. 우리가 여기에서 그러면 어떤 목표를 취할 수가 있겠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실제로 곁에서 지도를 하기도 했고 경험을 하기도 했고 주변에서 고맙다는 인사를 듣기도 하는 성공적인 비즈니스 케이스들을 말씀을 드려보면 나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세우고 활동하는 거예요. 단순히 요리를 하는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요리를 할 때 얼마나 과학적으로 접근하는지, 얼마나 실패하면 다시 도전하는지, 그래서 그런 요리를 한 것들이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중간중간 자격을 어떤 것을 획득했는지 이런 것들을 자신을 되게 빛나 보이도록 진열함으로써 요리 전문가로 불려다닐 수밖에 없는 하나의 포트폴리오로서 SNS를 활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떤 일이 가까운 미래에 벌어지냐면 TV에서 연락이 오고요. 잡지사에서 컨택이 오고요. 출판사에서 출간하자고 제의가 와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진열만 하고 있던 사람들과는 다른 비즈니스 모델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또는 하고 있는 일에 도움을 받는 방향으로 요리하는 것을 진열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분은 빵을 직접 만들어서 팔거든요. 그런데 만들어서 팔 빵에 대한 컨텐츠들을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 빵을 어떻게 구워가고 있는지, 레시피가 어떻게 다양화되고 있는지, 가격은 어떻게 설정할까 고민하기 위해서 재료들을 어떤 걸 견주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쭉 진열을 해놓으면 사람들은 그 컨텐츠가 전개되면 전개될수록 저 빵을 나도 사 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되는 건 거죠. 제가 지금 얘기한 2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목적 없이 좋아하는 것을 진열하는 것과 비즈니스적인 목표를 가지고 진열하는 것은 차이가 점점 커지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느낌이 오셨을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좋아하는 일을 시작하실 때 그냥 좋아하는 거 온라인에 올리는 거랬어.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의 좋아하는 일이 어떻게 비즈니스로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목표를 선명하게 세워보세요. 2번째는요. 시장조사 없이 뛰어드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겪었던 주변 사례들만 보더라도요. 이런 얘기들을 해요. 나 요즘 새로운 도전을 해보려고 해. 최근에 내 지인이 해외에 나갔다가 어떤 물건을 수입하게 되었는데 그 물건을 나한테 팔아보라 그러더라고. 마진을 40%나 주겠대. 대박날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있음직한 사례잖아요. 그리고 아마 주변에서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있는 사례일 수 있어요. 제가 지적을 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시장조사가 되지 않은 비즈니스 플랜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누구한테 팔 건지 아니면 어디를 통해서 판매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질문들을 제가 조금만 더 던져봐도 말문이 막힌다는 건 거죠.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할 예정이야? 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만들어보고 그때 결정하지 뭐 욜로가 있는 거예요. 즉 자신이 가용한 자원들 때문에 들떠서 시장을 조사하고 고객에 대한 생각을 하고 유통 전략을 세우고 마케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생각보다는 나한테 기회가 왔어 라는 거에 너무 들떠 있는 건 거죠. 그리고 그것을 온라인에 올려만 놓으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안 되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시장 조사를 반드시 하고 온라인 시장에 들어오시는 것을 꼭 하셔야 됩니다. 3번째는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너 돈 벌어야 돼. 이게 너무 급한 나머지 하지 말아야 될 행동
행동들을 그냥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리뷰가 많이 쌓여 있어야 팔린댔어. 그래서 가짜 리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심지어 가짜 리뷰를 돈 주고 사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묻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짜 리뷰를 사서 다는 거는 나중에 윤리적으로 문제가 좀 있을 텐데? 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당당하게 저한테 돈 버는데 윤리 다 따져가면서 언제 벌어? 내가 아는 사람들 다 이렇게 했어. 이런 식으로 제가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굉장히 순진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분들을 몇 년간 지켜보잖아요. 굉장히 많은 경우에 사업이 잘 된 이후에 뉴스에 나오셨습니다. 가구매를 일으키고 리뷰를 조작하고 가지고 있는 자격에 대한 부분들을 거짓으로 만들고 과장하고 과대하고 없던 일을 있는 것으로 꾸미고 이런 것들이요. 뉴스에 의해서 적발되기도 하고요. 렉카들에게 끌려가서 정말로 날아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벌어지는 결과는요. 그렇게 해서 몇 년간 신나게 돈 벌었다고 자랑했던 것 이상으로 피해를 보상하게 될 뿐만 아니라 다시 재기를 못하게 돼요. 온라인 바닥이요. 굉장히 넓은 것 같지만 좁습니다. 한번 낙인 찍히면 오프라인에서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혔을 때 재기하기 힘든 것처럼 온라인도 마찬가지로 특히나 여러분들의 얼굴과 이름이 공개되어 있는 상태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잘못할 수도 있는 거지 뭐 다들 그러는 건데 이렇게 양심을 무시해가면서 일을 하신다면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렇게 양심을 무시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날이 오는 것을 많이 봤어요. 저는 이 시장에 8년, 9년, 거의 10년째 있다 보니까 잘 나가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활동 못하게 되는 것을 수도 없이 목격했거든요. 양심에서 소리가 올라올 때 그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께서 준비하고 있는 온라인 비즈니스 한번 점검해 보실게요. 이미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단순히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정교하게 비즈니스 모델을 점검해 보자. 그리고 내가 진입하려고 하는 시장에서 나의 위치가 어디쯤인지, 나는 경쟁사들 대비 어떤 우위를 가지고 있는지, 마케팅과 유통 전략은 준비가 되었는지, 앞으로 어떠한 계획들을 가지고 브랜딩을 해 나아갈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시장 조사도 여러분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신뢰를 바탕으로 비즈니스를 구축하는 걸 꼭 하세요. 제가 늘 강조하고 있지만 이제는 라이크 커머스와 관계력이 중요해진 세상입니다. 사람들과 여러분들께서 신뢰 기반으로 관계만 잘 쌓아놔도요. 그것이 누적이 되고 누적이 돼서 여러분을 좋아하고 응원하는 팬들이 많아지면요. 정말 단단한 여러분들이 일을 하실 수 있는 토대가 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만큼 여러분 꼭 정직하게 비즈니스 하셔서 점점 더 빛나시고 점점 더 사랑받으시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응원드릴게요.